그래서 어떤 내 안에서 어떤 밸런스가 무너질 때,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지? 왜 이렇게 다운되어 있지? 내가 사는 사회는 왜 그렇지? 나는 왜 승진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뭐 이러면서 뭔가를 자각할 때 그 자각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의 솔루션을 가져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아마 스토리 코칭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코치입니다. 예,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우리 변민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와. 네,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의 변민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또 유코치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할 얘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스토리 리빙, 스토리 코칭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은 그 이전에 스토리를 볼 때 보통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처음, 중간, 끝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줄거리가 이어지는데, 이제 미디어를 매개로 한 스토리텔링은 언제부터 있는지 컨텐츠와 유저, 또 유저와 유저 간에 소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메타버스라는 그런 미디어가 이제 전체적인 미디어 시장을 이제 조금씩 이제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스토리텔링이란 용어보다는 어떤 분들은 스토리 리빙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은 공간을 어떤 경로로 리빙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미션을 이제 마치게 되면 또 다른 공간으로 가고 그 공간에서 또 새로운 미션을 받게 되겠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서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비선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하신 시작과 이제 끝이라는 게 이게 선형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내러티브라고 한다면, 이 비정형 내러티브는 어떤 건지 좀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우리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선형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선형이란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리니어적인 관점이에요. 선이 쭉 이어졌듯이 처음, 중간, 끝, 그리고 뭐 서울, 대구,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를 이제 리니어적인 선형적인 구조로 갈 수 있고, 비선형 구조, 즉 이제 non-linear, 선처럼 처음부터 탁탁탁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게임처럼 누가 누구와 만날 때에 그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오늘 우리 코치님을 만나면서 또 새롭게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고 또 새로운 책을 쓰고 이런 것처럼 어떤 돌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어떤 서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비선형적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선형적 이야기는 게임에서 많이, MMORPG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듯이 앞으로의 메타버스도 이제 콘텐츠와 유저의 상호관계, 그리고 유저와 유저가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서로 달라지는 개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비선형적인 개념인데, 앞으로 우리 삶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듯이 앞으로의 메타버스도 생동감 있게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간 속에서 어떻게 그 공간을 이끌어 나가고 그 삶을 영위할 것인지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선형적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도, 우리가 커리어 이론 중에서도 계획된 우연이라는 이론이 있을 정도고, 또 우리가 커리어 모자이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경험들이라는 것이 하나씩 모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선형적 스토리라면 점점점 이제 비선형적인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존의 그러면 스토리하고 이 스토리 코칭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토리 코칭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우리 교수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 중간, 끝,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선형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냥 쭉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가 삶이 그렇게 선형처럼 이루어지나요? 중학교 때 갑자기 집에 도둑을 맞아서 돈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갑자기 대기업에 취업해서 글로 이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은 공부를 못했지만 어느 날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자각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 인생은 자각하면서 뭔가 발전하게 돼요. 우리의 그 스토리의 영웅들도 뭔가를 자각하죠. 스토리에서의 큰 범위로 살펴볼 때 사실은 영웅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옛날의 영웅들은 다 하늘의 아들이든지 왕의 아들이든지 영웅의 아들이든지 뭔가 좀 베일에 쌓인 그런 혈통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발단에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사실은 처음부터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뭔가 핍박을 받고 어렵고 누구한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고난을 당할까? 그러다가 누군가와 만남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자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토리가 코칭에 유효한 것들은 사실은 뭔가에 자각하면서 뭔가를 깨닫게 되는 부분들을 스토리 코칭에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 안에서 어떤 밸런스가 무너질 때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지? 왜 이렇게 다운되어 있지? 내가 사는 사회는 왜 그렇지? 나는 왜 승진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뭐 이러면서 뭔가를 자각할 때 그 자각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의 솔루션을 가져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아마 스토리 코칭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스토리 코칭에서 또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 사람의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캐릭터의 그 페르소나나 그 캐릭터의 빛과 그림자의 관점에서 스토리 코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교수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일단 페르소나를 이제 얘기하면 이제 가면의 얼굴이잖아요. 예. 우리는 누구나 다 가면의 얼굴을 갖고 이제 태어났죠. 내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지만 엄마 아빠한테는 그냥 아들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인 내가 엄마한테 교수처럼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사에 가면은 또 회사에 맞는 얼굴을 갖게 돼요. 그런 얼굴들이 사실은 생존하는데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의 인격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 페르소나의 얼굴은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특히 비즈니스를 할 때 내게 좀 더 신뢰성 있는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의 어떤 코칭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코치님이 이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림자는 페르소나의 얼굴하고는 약간 다른 유형이라고 이제 그 칼 크리스토프 융은 얘기하거든요. 우리 안에 그 바로 나타나 있는 인격은 아니지만은 뭔가에 충격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전쟁에 참여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엄청난 죽음을 보고 나도 모르게 이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올라와서 싸우다 보니까 어디서 내가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전쟁에 있기 이전에는 그 얼굴을 알 수 없었지만은 그 그림자가 나를 지배해서 영웅이 되는 얼굴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업무를 보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막 고통 중에 있을 때 때는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림자는
충격을 가했을 때 그 그림자가 자아로 올라온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특히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토리 코칭을 토대로 어떤 얼굴들이 우리에게 이제 유용한지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 그림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은 어렵고 조심스러운 어떤 어둠에 관한 그런 모습이라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논의가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이제 인생에서 이제 커리어 코칭을 하다 보면 어떤 개인이 이제 전반전과 후반전을 살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반전 살듯이 후반전을 살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스토리 코칭의 관점에서 후반전을 사실 때 어떤 거를 유의해야 되는지 교수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중년을 넘어가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중년의 골짜기를 넘어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도, 기업에서 은퇴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거나 늙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은 선형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뭔가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각을 나의 아들, 딸들이 해줄 수도 있고, 또 기업의 친구들이 해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얼굴을 토대로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물려받은 칼 구스타프 융이 말씀한 그런 페르소나나 그림자를 토대로 어떠한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 얼굴로 이제 변화돼서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포함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스토리 코칭을 토대로 미리 이제 우리의 어떤 인생을 스토리로 이제 만들듯이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견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낸다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우리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들이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보더라고요. 자서전을 쓴다든지, 네. 자기 거를 적어보는 게, 우리가 인생의 대본이 있이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에 대한 대본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후반전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스토리 코칭 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프 코칭도 필요하잖아요. 네, 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스토리 코칭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어려우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이긴 하는데, 사실은 내 얼굴이 뭐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얼굴들은 뭐지? 저의 이제 다른 분들과 교수의 얼굴이 내 얼굴인가? 집에서 있는 것이 내 얼굴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나의 정체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중격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글쎄요, 이중격자가 나쁜 건가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중격자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걸 토대로 뭔가를 이용해 먹는다면요. 그렇지만은 사실 사람은 여러 가지 얼굴들을 갖고 있고, 그런 페르소나의 얼굴들이 사실은 나의 얼굴인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의 페르소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들을 토대로 정확하게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부분들, 또 어떤 의미에서 그걸 주제별로 묶을 수도 있어요. 나의 어떤 회사로서의 이력으로서의 나의 얼굴은 어땠는지, 가정에서의 나의 얼굴은 어땠는지, 친구에서의 나의 얼굴은 어땠는지, 뭐 이런 분들을 하다 보면은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의 앞으로의 얼굴들이 어떤 얼굴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솔직담백하게 끄집어낼 수 있을 때에
나의 어떤 장점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교수님 오늘 듣는 분들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오늘 그 이 이야기 스토리 코칭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스토리 코칭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토리텔링 또 스토리 코칭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영혼들도 그렇고 사실은 그 안에 사회적인 밸런스가 있고 신체적인 밸런스가 있고 또 생태적인 밸런스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밸런스가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되는데 어느 한 순간에 그걸 깨어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아유 어쩔 수 없지. 근데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충격은 사실 우리가 이 충격을 토대로 자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기회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기회가 왔다는 그런 암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의 얼굴들을 우리가 가상해 볼 때 우리의 장점들을 좀 더 많이 스토리로 보여줄 수 있다면은 아마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들도 활기차고 행복하고 더 나은 얼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 다음에 댓글도 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좋은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녕. 네, 안녕.